오늘은 남부터미널에 왔어요. 힘들게 산 머리야. 오전 11시 부여터미널 도착했고요. 남부터미널에서 부여까지 2시간이면 도착한답니다. 이제 짐 맡기고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가는 길이 너무 이뻐서 자꾸 멈추게 되네요. 멀리서부터 줄이 만만치 않은데요. 부여 오면 꼭 와야 한다는 장원 막국수에 왔어요. 줄이 길지만 금방 빠져요. 메뉴는 편육과 막국수 2가지랍니다. 시키자마자 비치의 속도로 음식이 나왔고요. 막국수와 편육을 시켰습니다. 메뉴엔 없지만 혼자 고기를 시키면 밥만 주세요. 막국수는 약간 김치말이 국수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던 막국수보다는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랄까요? 이 야들야들함이 느껴지시나요? 하이라이트는 이 편육이더라고요. 이렇게 막국수에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먹자마자 소리와 엄지척이 절로 나오니 편육은 꼭 같이 시켜서 드시기 추천드려요. 장원 막국수로 나와 오른쪽에 주차장을 지나면 구들의 선착장이 바로 나와요. 저쪽에 선착장이 있어요.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 이제 배 타러 가려고요. 앞에서 물에 뭔가를 자꾸 던지길래 봤더니 물고기가 강냉이를 받아 먹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저 날렵한 입질이? 왕복 1인으로 끊었고요. 정해진 출발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탑승합니다. 왼쪽에 바위가 많은 절벽 위에 난간 있죠? 이곳에서 삼천궁녀가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뛰어내렸답니다. 저 위에 난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아래에 조금 큰 소나무 자축으로 바위에 새겨놓은 빨간색 한자가 낙화암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사람들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란사가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낙화암이 나옵니다. 고란사의 고란약수를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고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지 못한 채 가는 길인데요.
놈들 젊은 아시를 나. 그러니까요. 걸린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됐다. 올라온다. 됐다. 감사해요. 어떻게 진짜. 잠깐만 여기. 진짜. 어떻게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스님부터 직원분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모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죄송했어요. 지금 이 사람도 배 타고 올라오는 거고? 갔다가 갔다가?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도와냐고. 가야 돼. 올라오는 길이 꽤 가팔랐어요. 매점에서 음료수 하나는 꼭 챙기셔서 올라오셔요. 백화정은 궁녀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 만든 정자라고 해요.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요. 이번엔 다른 분 신발을 또 떨어뜨렸지 뭡니까? 오늘 왜 이럴까요? 뭐 여튼 어찌 올라왔고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바로 그 낙화암인데요. 백제가 멸망하던 날 3,000명의 궁녀가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낙화암에서 바라다 본 이 경치는 정말 말도 못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삼천이라는 숫자는 비록 전설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떨어져야 했던 그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지 이 절벽 앞에 서서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을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냥 한참을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내려가면서 매표소 옆 추억의 사진관이 있어요. 흑백 사진 보는 것만으로 왠지 특별했답니다. 고란사 반대편 유람선 선착장으로 내려가시면 돌아가는 배를 타실 수 있어요. 지금은 오후 2시가 넘었고요. 이제 한 군데만 더 들렀다 숙소에 가려고요. 숙소 가는 길에 들른 젤라또 가게인데요. 부여의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젤라또라고 해요. 딸기 주시겠어요? 네. 부여 쌀 누룽지와 생딸기를 시켰어요.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맛은 그냥 쏘쏘했지만 잠깐 쉬었다 가기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숙소로 갑니다. 숙소 근처에 관광지가 모두 모여 있어 5분만 걸어가면 돼요. 가족 관광객이 많은 부여는 혼자 묵을 만한 숙소가 많이 없어요. 고민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평점 9.5에 평일에도 계속 만실인 거예요.
처음에는 블로그 후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외관만 보면 그냥 약간은 허름한 모텔인데 말이죠. 저도 반신반의하며 예약했는데 블로그 평대로 안으로 들어오니 왜 평일에도 매진이었는지 바로 이해했답니다. 에어비앤비 같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는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서랍 안에 드라이기와 빗까지 야무지게 들어있었고요. 귀여운 화장대와 전자레인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중 도로까지 있더라고요. 세상 편한 숙소에서 편히 쉬다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숙소 바로 앞에 타코집이 있더라고요. 부여에서 타코라니 호기심에 얼른 달려왔습니다. 매콤 치킨 타코를 시켰고요. 보시다시피 야채도 가득이라 건강하게 맛있게 아주 잘 먹었어요. 부여의 상징이기도 한 국남지에 왔어요. 숙소에서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도착하니 산책 겸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여름이면 연꽃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벌써 연꽃이 조금은 피었더라고요. 아직은 애기애기한 작은 연꽃이었지만요. 이렇게나 크고 아름다운데 놀랍게도 국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라고 해요. 야경 보러 왔는데 아직 1시간이나 남았더라고요. 연못 앞 그네에 앉아 야경을 기다려봅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런 풍경이 선물처럼 찾아와 주기도 하고요. 군남지의 야경은 굉장히 은은하게 찾아와요. 화려한 조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수줍게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게 주변을 밝혀준다고 할까요? 아침 일찍 문 연 카페를 찾다가 온 곳인데요.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더라고요. 여기서 커피와 소금빵을 먹으려고 왔어요. 바로 이 소금빵을 같이 먹으려고 했으나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12시 이후로 빵이 나온다고 하니 저 대신 부여에 오시면 소금빵도 꼭 같이 드셔보세요. 카페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음악도 좋고 제가 첫 손님이라 사람도 없고 전세낸 기분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쿠키를 시켰어요.
원래는 소금빵으로 아침을 먹으려 했으나 못 먹었잖아요. 배가 든든해야 여행이 가능하니 바로 앞 브런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브런치 메뉴가 있어요. 프리티 잠봉 브리오쉬를 시켰는데요. 이름처럼 정말 프리티하죠? 프렌치 토스트 위에 잠봉과 브라타 치즈, 그리고 루꼴라와 딸기까지 같이 있는 아주 촉촉한 토스트인데요.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기다린 보람이 있을 만큼 치즈도 토스트도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은 오전 10시가 넘었고요. 오늘 날씨는 잔뜩 흐리지만 다음 일정은 박물관이라 오히려 좋아요. 부여에 오셨다면 꼭 여기는 들르셔야 합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를 보러 왔어요. 작년 말에 오직 이 향로를 위한 전용 전시관도 생겼다고 해요. 박물관에 오시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얼른 가세요. 입구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 냄새부터 풍기는데 뭔가 신비롭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향로를 처음 접하는 순간 그 반짝임에 놀라게 돼요. 가까이 보면 또 그 정교함에 2번 놀라게 된답니다. 1993년 무덤 속 진흙 속에 묻혀 있었던 상태로 발굴되었다고 하는데요. 1400년을 묻혀 있었는데 이렇게 정교한 무늬가 보존되다니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우연히 1층 로비에 오니 미디어 전시 시간과 딱 맞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전시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오전 11시에 한 백제 문양전 그리고 명품전이었는데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천장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데 정말 넋을 잃고 보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에 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봤어요. 박물관 오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동 향로부터 미디어 아트까지 백제 박물관은 정말 꼭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정림사지가 있어요. 부여는 도시 전체가 거의 박물관인 것 같아요. 제가 익산, 공주, 그리고 부여까지 모두 다녀왔는데요. 왠지 세 도시가 느낌이 비슷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백제의 도시라 그랬나 봐요. 혼여행을 다니다 보면 유독 끌리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매력을 가진 도시에 주로 끌리는데 웃기지만 왠지 백제가 나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림사지 바로 앞에는 석조열의 자성도 있습니다. 석탑 있는 곳은 언제나 그러하듯 그늘이 정말 전혀 없어요. 여러분 피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바로 옆 정림사지 박물관으로 얼른 피했습니다.
박물관 1층에 인피니티 룸이 있어요. 유리관 안에 백제 유물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직접 보면 꽤 멋있더라고요. 더위 피하려 들어왔는데 미디어 전시가 여기도 많아서 꽤 볼만했어요. 부여 박물관은 지루할 틈이 없네요. 부여도 가족 관광지라 혼자 한식을 먹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먹은 것도 막국수, 타코, 브런치 이랬잖아요. 그래서 한식을 먹고 싶어 찾았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터미널 바로 앞 김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오후 12시 반인데 재료 소진이라뇨. 대신 터미널 바로 앞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요. 부여에서 꼭 사야 하는 가성비 빵집이라고 하는데요. 빵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마늘빵과 귀여운 쿠키를 샀습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 백제 문화관이라고 또 있는데요. 짐 보관함도 따로 있고 바로 옆에 여행자 쉼터도 있어요. 에어컨도 나오고 쾌적하니 여기서 쉬어도 좋을 것 같네요. 쉼터 바로 앞에 카페도 있습니다. 부여 특산물도 팔고 있으니 천천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부여 터미널 바로 앞이니 버스 시간 기다릴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도 조용해서 멍 때리기가 참 좋았어요. 멍 때리기 좋은 부여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